황금 같은 70대, 80대의 나이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활력과 지혜, 기쁨이 가득한 삶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몇 가지 간단한 습관을 통해 100세를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독립성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그 속에서도 삶을 활짝 받아들이고 주변에 영감을 주며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단순히 생존이 아닌 삶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의미를 함께 알아보세요. 당신도 이러한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장수와 행복, 활력이 넘치는 삶을 위한 열쇠를 발견해 보세요. 1.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영양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신선한 채소, 과일, 그리고 저지방 단백질로 이루어진 균형 잡힌 식사를 준비하고 즐길 수 있다면 이는 몸에 가장 좋은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잘 먹는 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활기와 기쁨으로 삶을 계속 받아들이기 위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 몸이 아직 건강하시고 일상생활도 혼자서 잘 해내고 계시니 참 복 받으셨습니다. 건강은 노년기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스스로 채소 한 그릇을 먹는 것이 한 달에만 달러 주고 간병인을 쓰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건강하면 본인도 편안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으니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좋으면 요리도 하고 장도 보고 집안일도 하며 때로는 자녀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활동적으로 지내면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비싼 음식을 먹거나 호화로운 휴양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으면 몸과 마음이 함께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몸을 더 아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매일의 운동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더욱 필요합니다. 좋은 마음가짐이 최고의 약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화내는 일이 줄어들면 몸도 좋아집니다. 행복하게 하루를 지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스트레스와 걱정이 줄어들어 건강이 좋아집니다. 건강이 좋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이 나쁘면 자녀와 배우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나이 들어 외로울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활기찬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춤을 추고 친구들과 등산하거나 여행을 다니며 집에서 서예를 연습하거나 독서와 정원 가꾸기를 즐기기도 하지요. 건강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행복하게 지내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좋아지며 몸은 중요한 것이니 돌봐야 합니다. 좋은 마음을 유지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화를 피하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여 건강한 몸을 유지하십시오. 3. 삶은 여러분에게 많은 도전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도 여전히 평온을 찾을 수 있다면 당신은 강인함의 상징입니다. 명상, 가벼운 요가, 깊은 호흡, 혹은 단순히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의 내면의 힘을 보여줍니다. 평온한 마음은 긴 삶과 충만한 삶을 위한 강력한 기초입니다. 4.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예리하고 사람들의 속임수를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는 정신이 약해진 분들도 많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금융상품이나 건강보조제를 구매하게 되어 결국 저축을 탕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기를 당한 뒤에도 이를 깨닫지 못해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70세가 넘으면 때로는 헷갈리는 척 할 수 있지만 정말로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주변 상황에 항상 분명하게 대해주세요. 몇몇 부도덕한 사업체들은 무료 선물로 사람들을 유혹하며 정서적 지지나 정기적인 모임, 감사 이벤트 등을 통해 당신 5.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노년기의 외로움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친구, 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도 풍요롭게 만듭니다. 당신의 존재, 지혜, 그리고 따뜻함은 대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친구와 차 한 잔을 나누는 단순한 시간도 큰 기쁨과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6. 재정적으로 아직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 자녀에게 돈을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돈 없이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자녀의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해마다 돈을 받는 상황이 되면 자녀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빚을 지거나 실직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연금과 저축이 있다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자녀의 눈치를 볼 필요도 남의 집에서 지낼 필요도 없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세월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돈을 쓰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도움은 필요할 때 가끔 받되 금전적인 갈등이나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원하십시오. 7. 자녀와 큰 갈등 없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야기할 때 과거 이야기나 구식 이야기를 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거리감을 느끼게 합니다. 노년이 되면 대화 속에서 두려움과 고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어르신은 적응력과 공감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손주들이 왜 자신을 잘 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가치는 일시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안정적인 감정적 가치를 제공해야 신뢰와 독립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조언과 지지를 통해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을 때, 잔소리와 불평 대신 따뜻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 때 상황은 훨씬 좋아집니다. 8. 당신의 배우자는 여전히 당신 곁에 있으며 여전히 당신의 첫 번째 배우자입니다. 안네트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말하길, 저는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전동 스쿠터를 타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장을 보고 요리하고 세탁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다시 남편을 위해 요리를 합니다. 남편은 인생을 즐기고 있지만 저는 열심히 일하죠. 그녀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배우자가 큰 도움은 주지 못할지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원래의 부부 관계와 비교할 때 황혼 부부는 깊은 정서적 유대가 부족할 수 있으며 이는 완전히 보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황혼 부부는 대부분 편리함 때문에 함께합니다. 속담에 있듯이 부부는 한 숲의 새와 같아 재앙이 닥치면 따로 날아간다는 말처럼 말이죠. 심지어 원래의 부부도 이익에 의해 흔들릴 수 있는데 실용적인 이유로 함께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황혼 부부는 이미 사랑의 고통을 겪었고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정감입니다. 내 이웃 중 한 분도 황혼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남성은 아내를 잃고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재혼을 권유했고 결국 소개를 통해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있었고 한 달 후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시각으로 보면 그들은 편리함 때문에 같이 사는 것 같지만 부부로서의 감정적 유대감은 부족합니다. 그는 첫 번째 아내와 있었을 때만큼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때로 이렇습니다. 황혼 부부는 편리함을 위해 함께하고 원래의 사랑의 불꽃은 쉽게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9. 당신은 여전히 배움에 열심히 임하고 외출 시에도 문제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독서는 사람을 발전시키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외출할 때 표지판을 읽지 못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해 정보를 확인하거나 결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르신들이 천문학이나 지리를 배울 필요는 없지만 사회적 방법과 여행 요령을 배우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휴대폰을 단순한 수다 도구로만 사용하지 말고 공공요금을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생활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10. 당신은 관계에서 사랑의 불꽃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전히 배우자와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손을 잡거나 미소를 나눈다면 이는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 중 하나인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 친한 친구 또는 손자들과 함께하는 사랑과 사랑받는 능력은 큰 기쁨의 원천입니다. 사랑은 마음을 젊게 하고 정신을 활기차게 하며 하루하루를 따뜻함으로 가득 채웁니다. 11. 당신에게 취미가 있다면 인생은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70세의 활발한 운동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춤추는 것도 몇몇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을 수 없는 노인들도 있어 마작을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해줄 좋은 취미를 갖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노인들은 억지로 무언가를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낚시, 자신에게 맞는 것이 좋은 취미입니다.
노인들은 언제나 즐거운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방향을 잃고 모든 것에 대한 흥미를 잃거나 손주들의 보모 역할에 치우쳐 시간을 보내고 놀이를 거부합니다. 일부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진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즐길 줄 아는 노인이 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여유롭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도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해보지 않으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즐긴다는 것은 자신감과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노인들이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감소, 자립 능력 감소, 사회적 지위 하락은 적응력을 낮출 수 있고, 심리적 위안의 부족은 정신적 문제를 유발하여 신체 질환을 악화시키고 삶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놀이 활동은 뇌의 민첩성을 기르고 기억력 감퇴를 늦추며 폐활량과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 활동에 참여하면 동반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이를 통해 노년층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정신적인 명확성이 장수에 기여하게 됩니다. 많은 장수 노인들은 자신만의 놀이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 뉴턴은 빨대로 비눗방울을 불며 그 색상에 매료되었습니다. 경제학자 원유는 자신을 놀이의 대가라고 부르며 컴퓨터 게임, 블로그 작성, 퍼즐 풀기 등을 취미로 삼았습니다. 속담에 취미가 없는 사람은 취미가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취미를 가진 노년층은 친구로 삼을 가치가 있습니다. 12. 당신은 친절한 행동으로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거나 지식을 나누거나 혹은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친구에게 힘이 되어주는 일에서 기쁨을 느낀다면 당신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당신의 너그러움과 따뜻한 마음이 지역, 사회에 깊은 울림을 남기며 사랑과 봉사의 유산으로 이어집니다. 나눔을 통해 당신은 깊은 성취감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13.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넓으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며 성격이 좁아지고 편협해지며 마음이 작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큰 성격, 불합리함, 고지스러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일상에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타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자녀를 낮추지 않고 수입에 불만을 품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매일을 평온하게 살며 현재를 최고의 날로 여기며 삽니다. 오늘날 70대는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로 여겨지지만 방심하지 말고 남은 인생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계속 주고 다른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행복감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노인도 사람이며 사람은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당신은 결코 여기에 홀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14. 당신은 주변의 세상을 계속해서 탐험합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도심 속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거나 짧은 여행을 계획하는 것조차도 당신의 호기심과 모험심은 당신을 늘 젊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은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하며 그것을 발견하려는 당신의 열망은 마음을 생기 있게 합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삶의 여정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경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15. 여전히 창의적인 불꽃과 호기심이 살아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일상의 익숙한 패턴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창의성과 호기심이 우리의 정신을 예리하게 유지하고 삶을 활기차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만약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독특한 취미를 탐구하거나 지역 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새로운 경험에 자신을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창의성과 호기심은 영혼을 젊게 유지하며 주변 세계와의 연결을 도와주고 새로운 의미 있는 경험의 문을 열어줍니다. 16. 항상 호기심을 유지하며 배우려는 마음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지식에 대한 갈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며 성장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후반기에도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을 보여주시는 당신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닌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호기심 많은 마음은 젊음을 유지하게 하며 삶의 놀라운 것들을 항상 탐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7. 당신은 계속해서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가꾸고 있습니다. 나이가 70이 되면 건강, 거리,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등으로 인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 친구, 지역 사회와의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당신이 풍요롭고 연결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하여 삶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이러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키워나가십시오. 이 연결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 당신은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지속적으로 영감을 받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18. 편안한 밤잠이 주는 중요성을 아십니다. 휴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전히 숙면을 우선시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어 몸이 재충전할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스스로를 아주 잘 돌보고 계십니다. 푹 잔 다음 날은 활기와 맑은 정신으로 가득 찬 하루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충분히 쉬실 수 있는 능력은 자신의 건강을 존중하고 돌보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앞으로도 많은 기쁨이 가득한 날들을 위한 준비가 됩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2부 70세 이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13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우리의 조상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부나 성취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있든 깊이와 평온,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한 교훈들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1.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지식이 풍부하더라도 자신을 넘어서는 사람이 늘 존재합니다. 마음이 평온할수록 더 넓고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자만에 빠져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평화를 얻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아도 다른 이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하십시오.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2. 약속과 판단에 신중하세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을 뿌리면 습관이 자라고 습관을 뿌리면 인격이 자라며 인격을 뿌리면 운명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습관은 우리를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경솔하게 약속을 남발한다면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인생은 복잡하고 모든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빠 보이는 상황도 내일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서둘러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판단이 나중에 무겁게 마음을 짓누르는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3.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인생은 행복을 소진시키는 사람들과 보내기에 너무 짧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언제나 당신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당신의 자리를 위해 싸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관계에 억지로 자신을 맞추지 마세요. 진정한 친구는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마주할 때도 항상 곁에 있습니다. 4. 스스로에게 정직하라. 다른 사람에게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인생의 진보는 기회를 잡는 것에서 오며 그중 첫 번째이자 가장 어려운 기회는 바로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5.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하고 어려움을 겪으며 후회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만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다가올 기회를 준비하게 해줍니다. 6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치와 지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남에게 불편을 주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괴로움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관점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지혜의 표시이며 타인에게 이해받는 것은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최고의 지능입니다. 7. 앙심을 버리십시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상대방보다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칩니다. 용서는 그들의 행동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이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자신과 타인을 위한 평화의 길입니다. 8.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인생에서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언젠가 돌아보면 그 작은 순간들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부분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한 작고 이름 없는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9. 인생의 책임을 지십시오. 자신의 꿈을 실현할 능력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자신의 힘을 남에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보십시오. 10. 약자를 억압하지 마십시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미덕이며 조화와 내면의 평화의 표시입니다.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몸을 이끕니다. 넉넉한 마음일수록 인격이 크며 관계와 성취가 강해질 것입니다. 11.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타인을 돕는 것은 고귀한 행동이며 이해하는 것은 위대함의 표시이고 용서하는 것은 깊은 덕목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마음을 열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성장을 선사하게 됩니다. 12.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내일의 짐을 덜어주지 않으며 오늘의 기쁨을 앗아갈 뿐입니다. 고민이 생길 때 이것이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도 중요한 일일까?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답이 아니라면 그 고민은 내려놓으십시오. 13.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좋은 시기든 어려운 시기든 매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족한 것에 집착하기보다 다른 이들이 꿈꾸는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이 원칙들을 받아들이면 지혜, 은혜, 힘으로 삶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여정은 독특하고 소중합니다. 뜻깊고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삶의 황혼이 가까워질수록 선조들의 가르침이 더욱 귀중하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유산을 정의하는 것은 진열장에 놓인 상패나 우리가 축적한 부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온 인격과 나눈 친절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초월한 원칙을 받아들이며 우리 여정이 의미 깊고 관계가 풍요로우며 삶이 진정으로 충만했음을 깨닫습니다. 이 지혜를 마음에 담아 앞으로 나아가며 자신과 우리 뒤를 따를 이들을 위해 은혜와 감사,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